이것은 어린 딸이 가까운 방에서 자고 있던 한밤중에 아내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에 대한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입니다. 그 부분은 격자로 교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는 증거를 원합니다. 그게 뭐죠? 그걸 켜주시겠어요, 선생님? 케일러 플린은 누군가 한밤중에 그들의 집에 들어와서 그가 아메리칸 아이돌 참가자였을 때 한껏 칭찬했던 여성을 총으로 쏴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총으로 쐈어요. 판사가 이 사건에서 방금 내린 결정은 이 부부의 어린 딸들과 관련이 있으며 충격적이고 감정적인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로앤크라임의 온 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누군가가 케일러 플린이 혐의를 받는 일을 저질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경찰은 그가 한밤중에 자신의 아내 애슐리 플린을 총으로 쏴서 살해한 범인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 일을 했고 증거는 뭘까요? 그는 왜 딸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는데도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는 침입자가 들어와서 일어난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곧 들려드릴 911 신고 전화와 바디캠 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케일러 플린은 딸들을 깨워서 확인하고 그들이 괜찮은지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을이 될 때까지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막 이 사건에서 중요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엄마 없이 자라게 되었고 아빠는 엄마를 죽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 말은 그 아이들이 겪는 상황은 트라우마로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소녀는 아빠의 재판에서 증언대에 서서 엄마에게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일에 대해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겨우 9살, 12살입니다. 또한 변호인과 검찰이 어린 소녀들과 그들이 증언할 경우 재판에서 맡을 역할을 두고 계속 다투고 있습니다. 판사는 방금 이에 대해 중대한 결정을 내렸고 우리는 곧 그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만약 이 소녀들이 증언해야 한다면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소녀들이 괴롭힘이나 위협 전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에 아이가 증언할 때 선택한 지원인이나 피해자 대표가 곁에 앉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법정에서 위로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옹호자가 아이들이 재판 절차를 이해하는 능력과 적용될 수 있는 보호 조치에 대해 법원에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의 쟁점이 된 부분은 검찰이 법정에 실제로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소녀들이 판사와 배심원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로부터 보호받고 일반 대중이 그들을 볼 수 없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가 그들을 볼 수 없도록 보호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판사의 결정입니다. 이 소녀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를 직접 마주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만 해도 참담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만 해도 감정이 북받칩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9월에 시작될 예정인데 실제로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판사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사건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증거가 정말 많습니다. 물론 아직 우리가 모르는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는 바디캠 영상과 911 신고 전화도 있습니다. 2월 16일로 돌아가 모든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오하이오주 팁시티 데이턴 북쪽에서 새벽 2시 30분쯤 발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단행이 없습니다. 그래서 팁시티 상황실로 전화가 걸려왔고 그 전화를 건 사람은 케일러 플린입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매우 격앙되어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조용한 마을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그의 집으로 출동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했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제 아내를 총으로 쐈어요. 그 사람이 아직도 집 안에 있나요? 경찰이 출동 중이었습니다. 애슐리 플린이 총에 맞았습니다. 그녀는 엄마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지역 학교에서 배구 코치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케일럽은 교회 공동체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매우 사랑하는 사이로 보였습니다. 케일럽은 겉보기에는 다정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2014년 아메리칸 아이돌 시즌 12에 참가했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심사위원들 앞에서 오디션을 정말 멋지게 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먼 코엘 같은 심사위원들 앞에서요. 그는 할리우드로 가는 골든 티켓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무엇이 특별한지 묻는 짧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2014년 일이었습니다. 그는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그녀는 정말 정말 예쁩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오디션을 보러 가라고 등을 떠민 사람이 애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슐리 플린이 총에 맞았고 신고 접수원은 케일럽이 전화를 끊지 않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제 아내가 보여요. 그녀는 머리에 2발을 맞았고 키가 사방에 있어요. 맙소사. 그렇게 제발. 부인, 깊게 숨을 쉬세요. 알겠죠? 집안에 아직 누가 보이나요? 아니요, 차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맙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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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딸들이 여기 있어요. 제 딸들이 여기 있어요. 그 애가 어디에 있죠? 그 애는 침대에 있어요. 그 애는 침대에 있어요. 지금 그 아이와 함께 계신가요? 네, 방에 있어요. 보고 있어요. 뜻같아요. 문 잠그셨어요? 차고 문은 잠궈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 안에 있어요. 네? 제발요. 저희는 어디에? 그 방이 집안 어디에 있나요? 동료가 이미 출동 요청 중이에요. 빨리 도와드리려면 질문에 답해 주셔야 해요. 무슨 질문이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디에 있나요? 저 지금 그 아이와 침실에 있어요. 알겠어요. 제 딸들은 자기 방에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안 계시군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있지 않으시군요. 아니요, 아이들은 자기 방에 있고 아직 안 일어났어요. 맙소사. 지금 통화 중에 아이들이 집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일럽은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비록 아이들 엄마가 총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케일럽의 이야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점은 침입자가 집에 들어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912 신고 전화를 들어보면 케일럽은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애슐리 플린이 집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그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그녀가 죽었고 2사람의 침대에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 들리시나요? 아니요, 저는 다리를 물리르며 이름을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따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네요. 전 정말 잠깐만요. 지금 제 버스를 잊고 있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따님이 대답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들은 다른 방에 있어요. 방 건너편에 있어요. 그들은 자기 방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 안에서 어떤 소음이 들리나요? 아니, 얼굴이 선생님, 그녀 얼굴이 돼지장처럼 하얘요. 빨리 와주세요. 알겠어요. 누구 얼굴이죠? 제 아내 얼굴이요. 아내분 얼굴이요? 네, 맞아요. 총에 맞은 사람이요. 그녀가 총에 맞았다고요? 조용히 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알겠어요. 어디에서 총에 맞았죠? 알겠어요. 숨을 쉬고 있나요? 피가 온통 번지진 않았길 바래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애슐리 자기야, 제발. 세상에. 아니야. 알겠어요. 그녀가 반응하지 않아요. 아니야. 경찰은 방금 들으신 모든 내용을 믿고 있습니다. 이제 바디캠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수집한 증거로 모든 것이 연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케일럽이 912 신고에서 아내와 아이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저 어떻게 하죠? 그녀가 숨을 쉬고 있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알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천을 찾아서 그 총상에 천을 덮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수건 같은 거요? 수건처럼. 하지만 직접 압력을 가하지 마세요. 그냥 그 피나는 상처 위에 올려두기만 하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맙소사. 제발 심호흡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알겠어요. 그 천을 가져와서 상처에 올려놓으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지는 마세요. 알겠죠? 최대한 빨리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냥 그녀의 머리에 천을 올려놨어요.
알겠어요. 아이들은 어디 있죠? 괜찮나요? 아이들 상태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확인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어요. 잠깐만요. 아이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요. 경찰이 방금 도착했어요. 방금 떠났어요. 알겠어요. 아이들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알겠죠? 아직 자고 있어요. 좋아요. 아직 숨 쉬고 있죠? 상처는 안 보이나요? 아니요. 경찰이 방금 도착했어요. 선생님. 경찰이 여기 왔어요. 당신이 그렇게 해줬으면 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그녀에게 갈 수 있게 문 열어주세요. 알겠어요. 그냥 저에게 달려오고 있어요. 선생님, 제발요. 선생님. 네? 모르겠어요? 차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남편이에요. 그녀의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경찰이 마침내 집에 도착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바디캠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고 경찰관들이 집 안에서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해봤는데 아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 침실에 있는데 아직도 자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아이들 확인하셨나요? 911이에요. 네. 지금 집 밖에 나와 있지 않다면 아무도 여기 들어올 수 없어요. 절대로요. 아니요. 매번 그래요. 알겠어요. 맙소사. 야, 앉아. 앉고 싶으세요? 숨 좀 고르세요. 그 사람 갔어요. 저를 보세요. 숨 좀 고르세요. 저를 보세요.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횃불 경기는 어땠어요? 제가 무엇에 감사해야 하죠? 내 딸을 어떻게 한 거죠? 우리 딸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죠? 지금 당장. 지금은 숨을 쉬어야 해요. 알겠죠? 여기가 집 아니고 오하이오주 팁시티 경찰로부터 받은 바디캠 영상에서는 화면이 가려져 있습니다. 케인럽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대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 오디오는 사라질 것입니다. 케인럽은 조사관들에게 집에 총이 있다고 말했고 차의 센터 콘솔에 권총을 보관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지만 아직 안전하지 않거나 수색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한 사람만입니다. 저기 문이 열려 있어요. 이런. 저 뒷문이 열려 있어요. 저 문이 밖으로 통하나요? 잘 안 보여서요. 아니면 옷장인가요? 알겠어요, 모두. 트럭의 센터 콘솔입니다. 맞아요. 그를 데려올까요? 이것 좀 봐. 무슨 일이야? 아니야. 아파. 피가 보여? 그냥 말하는 거야. 작업을 못하도록 하겠어. 뭐, 그냥 씨발. 야, 누가 그를 지켜봐야 해.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 해. 이런 경우에는 경찰이 배우자, 즉 이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집에 함께 있었던 사람을 주시하고 싶어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감정적이거나 케일럽처럼 히스테릭하더라도 경찰은 그들의 말투나 대화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케일럽의 이야기를 조금 의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부. 그래, 뒷문이 열려 있어. 저기 옆에 문이 하나 있어. 열려 있어. 너희는 차고 쪽은 다 확인했어? 아니, 아직 안 했어. 트럭에 센터 콘솔이 열려 있어. 그리고 거기에 총을 보관한다고 했어. 그래서 이건 뭐를 위한 거야? 아내에게. 그 사람과 같은 방에 있다고? 그래.
그녀의 침대에서. 내 맞지요? 나는 그와 얘기하지 않았어. 코리가 그와 얘기한 사람이야. 이제 처음부터 경찰에 따르면 이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된 후 처음 며칠 동안의 작업 가설은 이것이 폭력적으로 변한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찰은 케일럽이 그들의 집에 들어와서 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어요. 경찰은 경찰견을 동원해서 폭력적인 침입자의 흔적을 찾으려고 했어요. 실제로 드론도 띄웠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계속되면서 경찰은 그 가설에 따라 수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케일럽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WHIO TV에서 제공한 범죄 현장 영상입니다. 그리고 바디캠 영상에서 정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가족과 가까웠던 사람들은 케일럽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일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디캠 영상에는 켈러 플린을 위로하기 위해 나타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있습니다. 오, 맙소사.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정말 죄송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급대가 상태를 봐야 하나요? 저희가 당신 말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 사람 좀 보세요. 경찰은 모르고 여자애들은 자고 있어요.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케일럽이 체포될 때 이건 애슐리 플린에게 일어난 일 며칠 후였는데 그와 함께 있던 남자가 있었어요. 경찰서의 대기실 같은 곳에 있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그를 체포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 거라고 할 때 케일럽 플린과 함께 있던 사람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걸 경찰 교체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게 뭐죠? 선생님 그걸 켜주세요. 현재까지 케일럽 플린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동기는 경찰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찾을 수 있는 소문들은 분명히 있지만 사실관계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법정에서 제시된 내용과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발표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추정되는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뵙게 되어 유감입니다, 선생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를 윌이라 부르셔도 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저를 위해서 상관이 마치 제가 외지에서 와서 제 핸드폰이나 모든 게 그렇다는 거죠. 그걸로 모든 걸 처리해 보려고 해요. 이거 최대한 빨리 돌려드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모든 걸 수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할 일이 있으니까 저는 잠깐 나가 있을게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준비됐어요? 꽤 간단한 과정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모곤 형사님. 이걸. 네, 하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지에 남은 접촉 DNA로 당신을 용의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이건 집주인과 일치하네 라고 하면 당신은 용의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제 다른 프로필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 간단해요. 멸균된 새 포장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벌려주시면 제가 이것을 넣어서 볼 안쪽을 몇 번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케일럽 플린이 자발적으로 경찰에 DNA를 제공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에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흐느낌, 경련,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을 폭력적인 침입자가 살해했다는 이야기가 모두 연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슐리는 2월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인 4월, 대배심은 플린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거의 12건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플린은 현재 자신에게 제기된 11가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보석금은 350만 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케일럽은 애슐리의 사망과 관련해 가중살인과 3건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중범죄 폭행 2건, 증거 조작 3건,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 피해자 또는 증인에 대한 협박 2건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국이 플린이 누구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인 혐의에는 총기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팁시티 당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약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플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저는 오하이오주에 사형제도가 존재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아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증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판전 절차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래 이 사건은 5월에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결국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신청과 검사들이 법정에 설치하고자 했던 가림막과 관련해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집 판사는 그 스크린을 설치하자는 주장, 즉 아이들이 실제로 아버지를 볼 수 없도록 막는 그 스크린에 대한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아동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나 증언 또는 사건에 특화된 어떤 사실도 검찰이 제시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증인들과 직접 대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확립한 판례들도 인용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피고인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트라우마를 유발하거나 아이의 의사소통을 저해하거나 표준 대질 절차에서 벗어날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어린 소녀들이 이 사건에서 증언해야 한다면 그들은 법정에서 아버지와 진정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심원들이 재판 중에 플린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범죄 현장을 직접 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플린의 최종 재판전 심리는 8월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의 재판은 이제 9월 17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러앤크라인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주시고 피콕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